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수소 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2025년 2분기 실적하고요. 또 원빅 뷰티풀 빌, 이른바 OBB라고 불리는 미국 예산 법안 통과 소식이 있었죠. 이게 플러그 파워의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플러그 파워의 사업 구조 변화부터 시작해서 최신 실적 데이터, 또 말씀하신 정책 환경 변화의 영향, 그리고 시장 반응,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다각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플러그 파워의 현재 위치,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뭘 좀 주의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게 플러그 파워의 사업 구조 변화예요. 기존에는 그 물류기기용 수소 연료 전지, 여기가 주력이었는데 이제 산업용 전해조, 그러니까 수전해 장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 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힌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수소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걸 활용하는 데까지 말 그대로 전체 수소 생태계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아, 생태계 전반에서의 주도권이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존 고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운송 아니면 산업 공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 2분기 실적 이걸 좀 보죠. 여기선 좀 흥미로운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요. 매출은 1억 7,400만 달러로 예상을 웃돌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전해조 부문 매출이 3배나 뛰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2억 2,700만 달러로 상당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혹시 총마진 개선 아닐까요? 작년 마이너스 92%에서 올해 마이너스 31%로 엄청 좋아졌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총마진이 이렇게 대폭 개선됐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게 서비스 비용 절감이라든지 공급 개혁 조건 개선 덕분인데 회사가 이제 비용 구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거든요. 아, 비용 구조 컨트롤이 시작됐다. 네. 물론 연말까지 손익분기점 BEP 달성 목표는 여전히 좀 도전적이긴 합니다만 수익성 개선 방향 자체는 꽤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소진 문제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주시해야 할 과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 좋게 원빅 뷰티풀 빌, OBB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플러그 파워에게 정말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그 세액 공제, 그러니까 ITC랑 PTC 혜택이 2032년까지 연장되고 또 확대됐다는 점이죠. 연장되고 확대됐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동안 기업들이 혜택받기 좀 까다롭게 만들었던 복잡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완화됐다는 겁니다. 아, 조건 완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2028년까지 착공하는 프로젝트까지 혜택이 적용되니까요. 플러그 파워가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수전해 설비 투자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이런 데 상당한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가장 의미 있는 정책적 승리라고 평가할 만하네요, 정말. 네, 충분히 그럴만 하죠. 와, 진짜 강력한 정책 지원인데 근데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어요.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이 OBB 법안 통과 소식이 나오니까 갑자기 72%나 폭등을 했어요. 네, 맞아요. 엄청난 변동성이었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게 정책 기대감과 실제 성과 사이에서 시장이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사실 수소 산업이 얼마나 정책에 민감한지 그리고 또 플러그 파워의 어떤 체질 개선 과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분석가들은 그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로 한 3.5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역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해조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정책 지원이라는 날개, 그리고 개선되는 마진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다시 좀 현실적인 시각으로 돌아와서요. 플러그 파워가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볼 수는 없죠. 가장 큰 과제는 역시나 고질적인 영업 적자, 그리고 현금 흐름 문제입니다. 마진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정책 환경이라는 게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 또 수소 기술 경쟁은 점점 심화될 거고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역시 외부 변수들이 많군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 지표, 특히 그 현금 보유량이랑 소진 속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네, 결국은 재무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플러그 파워는 OBBB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전해조 사업 중심으로 제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요. 또 하나, 수소산업 자체가 아직은 정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플러그 파워 사례는 특정 기업 하나를 넘어서서요.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이 성장하는데 이 정책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성장 가능성이라는 밝은 면만 보실 게 아니라 재무 상태나 정책 변화 리스크, 또 경쟁 구도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OBBB 같은 이런 강력한 정책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수소 에너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어쩌면 10년 뒤에는 수소가 정말 우리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